결국 사법부에게 빨리 판결 선고하지 말라라는 강한 정치적 드라이브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요. 절대 내가 정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판결 선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대법원에 대한 저는 시위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2년 실형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5년 동안 자격정지예요. 그럼 7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면 아닙니까? 사면? 대통령의 특별사면 어떤 대통령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다. 어떤 분들은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뭐 일부 뭐 무죄가 나와가지고 뭐 파기환송이 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파기환송되면 또 2심 가서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바로 대선 가도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경계를 해야 된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조국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요. 지금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잖아요. 뭐 언제 나올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유죄 판결 나오면 승복한다. 그리고요, 요 대목이 좀 중요해 보이네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와도 그럼 확정되는 거예요. 유죄가 나와도 다시 정치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대선 얘기는 좀 성급하고요. 의정활동 집중합니다. 두 번째, 유죄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본인은 정치의 길을 계속 걸어간다라고 밝힙니다. 앞서서도 최근 며칠 전에도 관련된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꺼내놨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죠.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릅니다만은 그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저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제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고요. 판결이 어떻게 나든 간에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볼 생각이고 다른 어떤 국면이 벌어지면 또 그 국면에 맞추어서 저의 또 최선을 다하고 지금 정치의 길 걷겠다는 조국 가능할까? 지금 뭐 자녀 입시 비리 등 이런 걸로 지금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2년 실형을 일단 살아야 돼요. 그리고 형이 다 끝난 뒤에도 피선거권이 2년이거든요. 요거에 2년 실형을 살게 되면 5년 제한됩니다. 그러면 합해서 7년이에요. 7년 동안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본인도 알고 있을 텐데 정치의 길을 계속 걷겠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 걸까? 이건데요. 최진녕 변호사.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은 옥중에 계신데도 출마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뭐 득표도 굉장히 얻었는데 그럼 송영길 대표와 같은 길을 걷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일국의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 법을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무시할 수가 있냐 하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자괴감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법으로 위반으로 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실형 2년을 선고를 받으면서도 방어권 보장이란 취지에서 구속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법원의 취지는 뭐냐면은 대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자숙하고 기다리라 이런 취지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하고 나는 사법부 판단을 있다 하더라도 비법률적 방법으로 해서 국민의 어떤 그 판단을 받겠다라고 해서 지금 결국 이 상황이 됐었는데 개인의 어떤 성공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 엄청난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손상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실형 2년이 확정되면 2년 플러스 실형 선고하고 나와서도 5년 그래서 7년 동안 국회의원의 출마 내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피선거권이 없는 되잖아요. 거예요. 예. 결국 정당법에 의했을 때도 각종 자격 정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슨 고문이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변론으로 당 대표를 맡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공직을 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결국 사법부에게 빨리 판결 선고하지 말라라는 강한 정치적 드라이브를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좀 가져라. 그러니까요. 절대 내가 정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판결 선고하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대법원에 대한 저는 시위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행태가 과연 전직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인 것이고 그렇다는 점에서 오히려 대법원이 신속한
어떤 판단을 해서 2심 판결해서 정말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한지 바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점 사법부가 할 직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사법부에 대해서 막 얘기까지 하셨는데 강성필 부위원장. 예.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 2년 실형 플러스 여기에 더해서 5년 동안 자격정지예요. 그럼 7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면 아닙니까? 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야당에서 저희 민주당에서도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런 얘기 사실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뭐 일부 뭐 무죄가 나와가지고 뭐 파기환송이 된다느니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파기환송되면 또 2심 가서 재판 다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바로 대선 가도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경계를 해야 된다.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법률가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법 상식으로는 사실상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지금 우리의 사법부가 최근에 이재명 대표 몸살 때문에 몸이 안 좋다고 해도 있으세요.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 사법부가 그래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조국 대표가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압박을 대법원을 한다고 한들 그 압박을 받을 대법원도 아니고. 그러면 정치를 판결이 나오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계속 정치를 하겠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저는 뭐 아까 제가 말씀대로 여기 소나무당 케이스입니까? 근데 이제 소나무당도 사실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다고 해서 뭐 대통령의 특별사면 어떤 대통령이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얘기다. 그저 좀 희망사항 같은 얘기다. 제가 뉴스와이드 단독 뭡니까? 단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으로 알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그 조국 지금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의 변호인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그 변호인과 같은 분입니다. 그때 그걸 맡으셨던 분이에요? 해서 영장을 2번씩이나 기각시켜줬던 그분이 부장판사 출신이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뵀는데 결국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그 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직접 받지 않고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그 따님이 받은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유죄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다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다투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부 무죄라도 나오려는 그렇죠. 걸 원하는 그런 거에 거 아니냐. 대한 일말의 어떤 가능성을 두고 이런 취지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와이드를 통해서 단독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다 변호인께서.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단독을 얘기하셔서 그냥 특정이죠. 알겠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30초만 좀 말씀하세요. 저는 조국 대표가 지지자들 특히 이제 그 조국 혁신당으로 돼 있지만 사실 1인 정당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그 조국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은 유죄가 나와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거를 명백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속된 말로 우리가 징역을 갔을 때 산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때운다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징역을 사는 게 아니라 징역을 지금 때운다. 때운다는 그런 느낌으로 어떻게 보면 반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가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선거에서 이겼다고 저렇게 오만하지만 다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대표와 어떤 만찬회동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무조건 가시겠죠. 근데 술도 하실 수 있습니까? 술 기꺼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못 마시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만날까요? 조국 대표를? 아니 조국 대표도 본인은 만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얘기를 때는 하네요. 조국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났으니까 대통령도 만나고 싶은데 제가 볼 땐 질문도 조금 이상하지만 답변 또한 뭐 이해는 가지만 왜 그러신지. 아무튼 뭐 약간 좀 말도 안 되는 지금 얘기를 한 것 같다는 말씀이신데 김종욱 총장과 사실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야권의 대표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셈이 됐어요. 그 전에 또 조국 대표를 만난 다음에 갔으니까요. 근데 지금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왜 이렇게 만나고 제가 볼 땐 조국 대표도 못 만나는 걸 알면서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 1년 6개월 동안 제1야당 당대표도 안 만나주신 분이 갑자기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 조국 만나주겠습니까? 의석주 12석인데. 그리고 악연도 엄청난 악연이 있는 그렇죠, 사이 악연이 있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뭐 밥 먹으라면 밥 먹으러 가겠다는 얘기는 저는 한동훈 특검법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밥 안 먹으러 간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밥 먹으러 갈 텐데요. 밥 안 먹은 분도 계십니다. 그 얘기를...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술도 먹겠습니다라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술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되게 정치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 같고요. 아무리 조국 당대표가 만나자고 얘기한들 윤석열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서로 술을 좋아하니 만나 이렇게 안 할 거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볼 땐 저런 방식의 정치적 용어를 통해서 비판적인 내용을 하는 거고 본인이 계속했던 얘기가 자기는 이제 이게잖아요. 운전하더라도 정치 계속 이건 네모난 세모 같은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자기는 앞으로 계속 윤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직업으로서의 정치를 하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조국혁신당이 유지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발언들이 다 정치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던지고 있다라는 뭐 분석이신 것 같네요.